제가 회신해달라고 했는데 안 줬던데? 빨리 주세요. 싸가지없다 나 진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 없다. 내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해결이 됐네? 그러면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컨텐츠를 신입사원분이나 사회초년생분들 되게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분이 나한테 막 따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 자기가 신입사원인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너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다고 막 나한테 음료를 사주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뭔가 그런 사회초년생들이나 신입사원분들이 미리 우리 영상을 보고 출근할 수 있게 신입사원 10개명 같은 느낌의 뭔가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좋은 행동 하나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진짜 내 이미지를 쌓는데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저희가 막간의 꽁트로 오래간만에 빠밤. 첫 번째, 연봉 오픈하지 말기. 다운아 나 이번에 들어간 회사 말이야 연봉이 얼만지 알아? 네가 들어가는 연봉을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내 연봉을 말해주고 싶어. 내 연봉은 9천만 원이야. 하나도 안 궁금해. 되게 등신이 된 기분이야.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친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말하면 괜히 껄끄러워질 수 아니 있어. 왜냐면은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 같은 중학교, 같은 급식 먹고 자랐어. 내가 제 모의고사 몇 등급 맞았는지까지 다 알아. 근데 다 또래 친구인데 나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 원 높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내가 그 말 들으면은 되게 친하지만 어제까지도 웃으면서 밥 먹었지만 약간 거리감 느껴질 것 같아. 맞아. 물론 내가 네 친구가 높으면은 기분은 좋겠지. 근데 만약에 그 반대라면 불쾌하거든 사실. 괜히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오픈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사내 친구라면 더더욱 연봉 오픈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아름다우는 서로 연봉 몰라요? 저 몰라요. 몸무게는 알아요. 좋으시겠어요? 두 번째, 사무실에서 울기. 야, 친구가 울면은 보듬어줘야지. 친구가 울면 보듬어줄 수 있지만 동료가 울면 약간 보듬어주기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친구랑 같이 일하는 회사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들과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또래여도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동료일 수도 있겠지. 그럴 때 눈물을 보인다. 사실 자기의 허물을 되게 그냥 오픈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처받는데 상처 좀 받으세요? 나 이렇게 바보 천치다. 내가 이렇게 유약한 인간이다. 나 유리 같은 사람이다. 근데 물론 사석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데 사실 회사는 좀 공적인 자리니까 나서서 어머 왜 울어 이렇게 해서 막 선생님처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우는 거는 약간 정말 진짜 눈물샘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면은 꾹 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량 솔직하게 말하기. 우리 아름씨 회사 처음 들어왔는데 되게 적응할 만하고 네 괜찮습니다. 술은 좀 하나? 저 술 진짜 잘해요. 저 술 2병까지 먹을 수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땐 3병. 쌉 가능. 아주 잘 마시는군 그래? 너 진짜 때리고 싶어. 주량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계속 술 먹고 받는 죽어야 돼 역할이 진짜. 되죠. 이게 약간 신입사원의 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신입사원은 뭐든 어디서나 내가 월등하고 뭐든 뛰어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 같은 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다 보니 저 술 잘해요, 저 술 즐겨요, 저 술 잘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나중 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나중엔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아 뭐 아름씨 술 잘 먹는다더니 못 먹네, 취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깎아먹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주량을 솔직하게 오픈하되 거기서 한 반병이나 반의 반병 정도 낮춰서 말하는 근데 것을 무슨 솔직한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3병 마실 수 있어도 한 병 반 마셔요 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반병밖에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2병 먹여요 그래도 2병 먹이니까 맞아. 사실 한 병부터는 잘 마신다고 판단해버리거든요. 아니면 나 진짜 입에도 되기 싫다 이러면은 먹는 순간 죽습니다 이렇게 간이 안 강하게. 좋다거나 아니면 먹고 있는 약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거 괜찮다. 피해갈 수 있는 종교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회사 동료 뒷담화. 야, 이하른 베이스 봤어? 야, 여기 타투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 야, 이쁘게 뭐가 이뻐. 완전 걔 별로야. 그지 같아. 야 이 새끼 짜증나. 이 새끼
새끼야 이거 본심 아니야? 이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 친구 사이에서도 뭐 막 진짜 초등학생, 중학생 때나 막 뒷담 깐다, 뭐 뒷담화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을 정도로 막 이제 남 얘기를 하는 걸 즐겨 했었는데 사실 성인이 됐으면 이런 거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 어디라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종종 이런 뒷담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조직이라 하더라도 뒷담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있는데 제초소를 진짜 나 끝까지 다 봤거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처음 들어갔던 회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뒷담 편이 있었어. 어떻게 들켰는지 알아? 사내 연애였거든. 너랑 나랑 사겨. 근데 너가 브이로그를 엄청 열심히 찍는 사람인 거야. 유튜버인 거야. 그래서 너가 브이로그를 찍다가 내가 와가지고 아 잠깐만 이러고 내가 내렸어 핸드폰을. 근데 정지 버튼을 안 누른 거야. 정지 버튼을 안 누르고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너가 화장실 갔는데 내가 그 사이에 친구랑 전화하면서 너 욕을 하는 거야. 둘이 커플이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컷에서 둘이 헤어지면서 끝나. 와 진짜. 나중에 브이로그 편집하려고 봤는데 이게 뭐야? 까만 화면에 내 욕하는 게 다 녹화돼 있네? 녹음돼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도 들킬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킬지 몰라요. 그리고 꼭 진짜 누군가 욕을 하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욕을 들어주는 사람도 얘가 저 사람 욕을 하네? 쟤는 다른 데 가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를 욕하는 행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누군가를 욕하고 싶으면 회사 밖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털어놓으세요. 같은 집단에 있는 누군가를 욕하는 순간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뒷담한다는 건 초중 고등학교 때 사실 졸업을 해야 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5번째, 실수했을 때 셀프 해결하기. 실수를 했네?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너 주옥됐잖아? 여러분 위기 탈출 넘버원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위에서 보고 오세요. 자, 보고 오시고 실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조건 보고만이 살 길이다. 딸은 보고만이 살 길이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특히나 1, 2년차 신입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해결이 됐네? 그러면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아 혼자 해결하면 되는구나. 더 큰 것도 또 혼자 해결하려고 해. 그러다가 더 일을 그르치는 상황이 와요. 그럼 그때 되면 진짜 내 이미지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혼나는 게 두렵고 혼자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모두가 싫고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혼자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주사처럼 되게 약간 따끔한 효과가 있었으니까 창피하지 않게 이제부터 좀 더 조심해야겠다. 상처가 생긴다. 상체가 생겨. 너 되게 말 잘한다. 6번째, 사생활 공개. 다은씨 주말에 뭐해요? 소개팅을 잡혀가지고요. 네. 일주일 후. 다은씨 소개팅 어떻게 됐어요? 네? 소개팅요? 한 달 후. 다은씨 그때 애프터 받았어요? 몰라. 1년 후. 아 맞다, 다은씨 그때 소개팅 했던 사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는 저의 실화입니다. 100% 싫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보신 여러분들 정말 행운입니다. 따봉 다운아 고마워. 이만큼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건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생활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거기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퍼뜨립니다. 마치 로나처럼 퍼뜨려요. 내가 원하지 않은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풀리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 저는 약간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듣기 싫어서. 사생활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우리 집 애기가 뭐 너무 귀엽다. 처음 보여줄 때는 너무 귀엽네요, 예쁘네요. 맨날 그 얘기 해봐. 우리 애기가 진짜요? 애기가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사적인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나는 회사에 일을 하러 왔는데 너무 개인적인 영역의 이야기들을 나한테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라는 구성원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피로하거든. 피로하지. 자기 그렇게 힘들었으면 얘기해주고 싶을 수 있지. 근데 그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다거나. 난 그런 것도 봤어.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까지 하시는 거야. 근데 난 이게 궁금하지 않은 거야. 당연하지, 뭐가 궁금해.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게 사생활 오픈이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퍼지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스몰톡 할 시간이 꽤 많거든. 왜냐면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윗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막 누군가 물어본다고 너무 신이 나서 다 말해주시지 마세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매듭 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적당한 선을 댓글로 어떤 분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상사가 물어보는데 거짓말도 하기 싫고 대꾸도 하기 싫으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그때 내가 답변 다 지었던 내용이 적당히 각색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하기 싫고 대꾸는 해야 돼. 그러면은 각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구구절절 남자친구랑 만난 지 몇 년 됐고요. 중간에 한 번 헤어졌었고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단 말이야. 맞아. 그냥 사실 남자친구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왜 애인 없어요? 왜 애인 없어요? 이러면 그냥 없지만 있다고 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한 뭐 1년 정도 만났고 잘 만나고 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그때는 제가 좀 남자친구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러면은 또 안 물어볼 수도 있는 맞아. 거거든. 7번째, 적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네, 이제님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 고마워요. 다은씨 근데 왜 그때 제가 해달라는 거 안 했어요? 네? 그때 제가 회신해달라고 했는데 안 줬던데? 빨리 주세요. 싸가지없다 나 진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 없다.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이유가 없어도 그냥 날 안 좋아하는 거라고 이유 생각해. 없어 사실.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도 사회초년생 때는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막 매달리려고 하는 게 있었어, 그런 관계들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피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목매는 게 없어졌거든. 7번째 문항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 게 나는 사실 사회초년생 때 약간 열정이 불타올라서 모든 사람한테 예쁨을 받고 싶었던 거야. 맞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 근데 한 사람이 나한테 약간 삐딱하게 그럼 그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안 돼.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내가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그 사람 진심이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그거에 그냥 대응을 해줄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갑자기 예쁘게 봐준다거나 그런 건 사실 없어. 그리고 막말로 내가 커피 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예뻐한다? 그게 좋은 관계일까? 그래 무슨 물주도 아니고.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주지 않아도 나한테 예를 갖추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가 소중히 더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회사에서 누군가를 날 미워하고 나한테 좀 못되게 대한다. 사실 정신승리가 힘든 걸 알지만 최대한 그거를 내 신경 속에서 아웃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매몰되면은 내 자존감이 깎이는 게 있어. 맞아. 특히 신입일 때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다 보면은 굳은 살이 생겨요 사실.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아르. 다음. 나 이번에 들어간 회사 있잖아. 야 누가 그렇게 말해? 이게 공짜 아니야? 다시 NG. 뚱이 같아. 뚱이 된다. Oh, you know